네, 시장 피셜 오늘의 피셜 시간입니다. 앞서서 이야기 나눴던 펠리즈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그리고 미중산업연구소 조용찬 소장 두 분과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은 일단은 어제와 비슷한 양상으로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상승하고 코스닥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미국에서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우리 쪽으로 넘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따라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자, 그렇다면은 바이든이 되는 게 좋으냐, 트럼프가 되는 게 좋으냐, 이렇게 양분해서 생각을 하시고, 코로나19 백신이 나오면 언택이냐, 컨택이냐, 또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많이 하셔가지고, 어느 쪽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지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조용찬 소장님과 좀 이야기 나눠볼 텐데, 자, 일단은 미국 대통령 선거가 결론이 확실하게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변수가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에 따라서 우리가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받을지 그동안 역사적으로 봤을 때 공화당, 민주당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줬고 또 주식시장, 미국 시장으로도 함께 봤을 때 어떤 투자 성과가 있었는지 그거부터 좀 체크를 해주실까요? 네, 주시장에서는 통솔이 하나 있는데요. 작은 정부,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공화당 정부가 들었으면 네. 주가가 좀 상승하지 않을까. 그리고 큰 정부,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민주당 정부가 들었으면 주가에는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하지만 1937년부터 지금까지 대선 결과와 주가 투자 성과를 보면 어느 정당의 후보가 되든지 간에 주식 투자 성과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이 됐습니다. 네. 주식 투자 성과는 가계 수입이라든지 저축이 얼마만큼 주식장으로 빨리 들어오느냐, 그리고 금리나 물가가 언제 하락하느냐, 그리고 많은 산업에서 서프라이 체인이 어떻게 변하느냐, 또 그 상상의 자동화가 얼마나 진정되느냐에 따라서 생산성 향상, 기업 수익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이런 변수들이 주가를 결정을 해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4년간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는 확대 재정 정책의 규모가 중요하고요. 법인세 증세가 주시장의 투자 수익에 큰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는 트럼프가 발목을 잡고는 있겠지만 네. 앞으로 재정 정책과 관련해서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고요. 또 대통령령을 발동해서라도 경제 정책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는 현재 지금의 주가 상승 랠리는 앞으로도 지속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보여집니다. 특히 트리플 블루가 1월 5일을 전후해서 조지아주 상원 그 선거에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트리플 블루가 찾아온다면 대규모 재정 정책, 그리고 또 공화당 내에서도 그 재정 정책과 관련된 추가 경정 예산에 고무적인 그 신호를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의 공약이 실천된다면 주가 같은 경우에는 내년 초까지도 상승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바이든 정권이 진짜 이제 내년 1월에 출범이 되면 우리 경제,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앞으로의 4년의 경제적 효과 어떻게 보세요? 네,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는 국제 규칙을 준수하기 때문에요. 국제 통상 질서와 관련해서도 많이 바뀌게 됩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세계 무역량 확대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고요. 또 한 가지는 바이든 정부에 의한 V자형 경기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은 우리 기업들도 반사 이익을 볼 가능성이 크지 않나 보여집니다. 특히 뉴딜 정책과 관련해서는 2월 달을 전후해서는 구체적인 안이 이제 발표가 되고 예산이 집행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이런 것들이 부가가치로 이어진다면 미국의 GDP는 4.7%포인트씩 올라가게 되고요. 또 친환경에 따른 규제 강화도 아무래도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져다 주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당장 친환경 자동차도 수혜가 될 수가 있겠고요. 또한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코로나 감염자 수가 12만 명 이상 상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한국산 진단키트 10여 종 같은 경우에도 사용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수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요. 이런 것을 종합한다면 현대경제연구원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바이든 효과로 한국 경제 수출은 연평균 0.6에서 한 2.2% 올라가게 되고요. 경제 성장률은 0.1에서 0.4% 정도 올라갈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는 우리 경제
경제, 특히 주시장에도 큰 호재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자, 일단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바이든 후보가 이제 당선인 신분이 되면서 우리 시장도 조금씩 꿈틀꿈틀 올라오고 있고 상승세를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르긴 했는데 사실 뭐 시장에서는 여전히 눈치 보는 분들도 많고 시장의 방향성을 탐색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뭐 바이든 되면은 우리 시장이 좋은 거야? 뭐 사야 돼?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고 네. 어제는 또 코로나 백신 이야기 나오니까 그러면 다시 컨택트 사야 돼?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은 이런 지금 시장의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 평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친구분들이 결정장애 갖고 계신 분들이 좀 네.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일단 시장을 볼 때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이분법적으로 됐을 때 그렇게 과연 좋은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다양하게 접근하는 전략들이 좋지 않을까라는 네. 관점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 언택트와 컨택트 관련된 쪽에서 얘기는 많다고 하더라도 일단 언택트주는 일단 그 전부터 코로나19 전부터 어떤 모바일이나 그리고 또 온라인 환경들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좀 더 폭발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예전에 성장했던 수준까지 다시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성장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오히려 약간 좀 비싸진 주가가 부담이었다고 하게 되면 이번에 또다시 컨택트 쪽으로 몰려가면서 싸진다라고 하게 되면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어떤 또 추가적인 조정을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기회 요인도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마찬가지로 컨택트 관련된 쪽은 일단 지금 또 그만큼 소외됐기 때문에 이제 백신만 나오면 모든 게 다 될 거야 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아직까지 갈 길이 멀죠. 그런 쪽에서 여전히 마스크는 거의 뭐 필수품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일단 회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좀 속도가 느릴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주가가 먼저 그를 반영하면서 빠르게 움직이는 부분들은 경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소외됐던 부분들의 컨택트주가 기회는 기회인데 그러면 어떤 빠르게 움직이는 것보다 어느 정도 또 차익 매물이 나왔을 때 분할적으로 접근해 가서 대응하는 게 가장 좋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네. 그러니까 둘 다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속도 차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좀 여유로운 마음으로 대응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들인데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둘 다가 돼요.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시장 흐름들이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다는 배경 하에서 그런 쪽의 전략을 짜는 게 좋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이슈 안에서도 양분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큰 시장에서 투자하는 방법을 봤을 때도 그러면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거나 뭐 대선 관련, 바이든 관련 이런 쪽에 앞으로 친환경을 중장기적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은 더 펀더멘털에 집중해서 실적이 탄탄하고 이제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격이 안 올라간 걸 골라야 되나 이렇게 또 큰 틀에 봤을 때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한 번씩 좀 간단하게 조언을 해주실까요? 먼저 조윤천 소장님. 네, 아무래도 현재 그 불확실성 문제 그리고 또 정권 교체에 따른 혼란이 가중되고는 있는데요. 하지만 주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네. 주시장은 20년마다 큰 변화를 초래하는데 지금은 새로운 20년이 시작되는 초반이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측면에서 펀더멘탈도 고려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긴 흐름에서 주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산업이라든지 그리고 전체 그 국제 경제 흐름의 변화를 좀 면밀히 주시하신다면은 아무래도 좋은 투자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김민수 대표님은 그렇다면 이런 살펴봐야 될 분야가 어느 쪽이라고 보세요? 네, 친환경 쪽도 물론 성장하는 쪽이니까 좋은데 약간 비쌉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추격 매수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경기 민감 섹터는 지금 이제 변화가 나오는데 좀 느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신다고 하더라도 좀 더 좀 차분하게 분할 매수로 들어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요즘 시장이 뭐 워낙 이슈도 많고 변화도 많은 상황입니다. 격변하고 있는 시기다라고 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우리가 또 투자하는 시기나 타임에 따라 기간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조금 다르게 선택할 수 있다는 거 두 분이 좀 조언을 해주셨으니까요. 잘 시청자분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펠리즈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 미중산업연구소 조용찬 소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